그날 밤 이후로 성민과 월이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한별을 돌보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성민은 월이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이의 발소리만 들려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월이가 한별을 안고 자장가를 부를 때면 성민은 월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월이의 옆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월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민과 같은 방에 있으면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성민의 낮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귓불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민이 한별을 안고 자장가를 부를 때면 월이는 그 모습을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별이 잠든 뒤 성민과 월이는 함께 방을 정리했습니다. 월이가 이불을 개려 하자 성민도 함께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불 양쪽 끝을 잡고 개는데 이불이 좁아 자꾸 손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스칠 때마다 두 사람은 전기에 감전된 듯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다 갠 후에도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올해는 겨울이 유난히 춥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월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이. 성민이 처음으로 월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늘 존칭을 붙여 불렀는데 오늘은 그냥 이름만 불렀습니다. 월이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별이를 함께 돌봐주셔서. 성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월이는 여전히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월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별이를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성민은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자주 스치고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성민이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으면 월이가 부엌에서 나와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전에는 성민이 물을 다 깃고 간 뒤에 왔는데 이제는 성민이 있을 때 왔습니다. 제가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성민이 말하면 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이미 두레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 올려 월이의 물동이에 부어주었습니다. 물이 철벅철벅 넘칠 듯 가득 찼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이가 물동이를 들려 하자 성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무겁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엌까지만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성민은 물동이를 들고 월이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월이는 앞서 걸었고 성민은 뒤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에 나란히 비쳤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한별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별이 잠들고 나서 성민이 나무를 깎고 있는데 월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만드십니까? 한별이가 조금 더 잘하면 다지고 놀 장난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민은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말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대충 윤곽은 나와 있었습니다. 참 솜씨가 좋으십니다. 월이가 감탄했습니다. 성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어릴 적에 배운 것입니다. 저도 한별이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월이가 말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들어 월이를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만드십시다. 제가 나무로 몸을 만들면 당신께서 천으로 옷을 입혀주십시오. 좋습니다. 월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민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월이도 성민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한별이의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성민이 나무를 깎으면 월이가 천을 잘라 붙였습니다. 성민이 말의 다리를 만들면 월이가 작은 안장을 꿰맸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작업했습니다. 가끔 손도 스치고 가끔 어깨가 닿았습니다. 그러고 눈도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별은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어느 날 밤 장난감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말에 천으로 옷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작지만 정교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참 예쁩니다. 월이가 감탄하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성민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성민의 말에 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성민과 월이 그리고 한별. 어느새 세 사람은 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이는 장난감 말을 한별 곁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한별은 잠결에 손을 뻗어 말을 만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성민과 월이는 그 모습을 나란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비쳤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어 따뜻했습니다. 한별이 100일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월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별을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습니다. 월이가 말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한별이 100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월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이도 한별의 100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성민은 촛불을 켰습니다. 월이는 한별을 재우고 나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월이가 멈춰 섰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다시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민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월이, 저는 천한 머슴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월이는 말없이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별이를 함께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월이, 함께 이 아이를 키웁시다. 정식으로 부부가 됩시다. 방 안의 고요가 흘렀습니다.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주제넘은 청을 한 것은 아닐까? 한참 후 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천한 종년입니다. 과부의 몸입니다. 월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월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평생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월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월이도 성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행랑채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늙은 마부 영감, 부엌 아주머니들, 마당 일을 하는 사내들. 모두 성민과 월이의 혼례를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성민과 월이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양반댁의 혼례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였습니다. 술 한 잔을 따라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민이 마시고 그 잔을 월이에게 건넸습니다. 월이도 마셨습니다. 같은 잔에 담긴 술을 나눠 마시는 것, 그것이 부부가 되는 예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성민이 먼저 절하고 월이가 답례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행랑채 식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하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게. 한별이도 건강하게 자라길. 사람들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성민과 월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간소한 음식을 나누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민과 월이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한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별을 가운데 두고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입니다.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성민은 촛불을 껐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성민과 월이는 좁은 방에서 이불을 펼쳤습니다. 한별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누웠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이불을 덮은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부부였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한별 너머로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이도 성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민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월이도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별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성민과 월이, 그리고 한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성민은 월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월이도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이마저 잃어 절망했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직한 남편이 생겼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생겼습니다. 한별은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성민과 월이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달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보름달이 정중앙에 떠올라 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반짝이며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과 월이는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별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밤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성민과 월이 그리고 한 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행랑채 식구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축복해 주었으니까요. 아침이면 월이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비록 변변찮은 반찬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차렸습니다. 성민은 마당으로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홀로 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깃는 물이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습니다. 물 길어왔습니다. 성민이 부엌으로 들어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면 월이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가슴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성민은 주인 되기를 하러 갔습니다. 예전처럼 마당을 쓸고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행랑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저곳에 내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낮이면 월이는 한별을 돌보았습니다. 한별은 날이 갈수록 부쩍 자랐습니다. 처음 산에서 주워왔을 때는 손바닥만 했는데 이제는 제법 묵직했습니다. 월이는 한별을 안고 행랑채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한별아, 저기 참새가 보이니? 월이가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하면 한별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말은 못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 참새는 아침마다 여기 와서 놀란다. 너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좋겠구나. 월이는 한별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땅의 꽃, 날아다니는 새들. 한별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해가 기울면 성민이 돌아왔습니다. 일에서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행랑채가 보이면 절로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성민이 방문을 열면 월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씻고 오십시오. 성민이 새순물로 얼굴을 씻고 돌아오면 월이가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주인 댁에서 남은 밥과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성민에게는 이것이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한별이는 어땠습니까? 성민이 밥을 먹으며 물으면 월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참 잘 놀았습니다. 마당에서 참새도 보고 개미도 구경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별이가 영특하군요. 성민은 한별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별은 강보 속에서 손을 까딱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성민과 월이는 함께 한별을 돌보았습니다. 성민이 한별을 안고 놀아주면 월이는 옷가지를 빨고 기웠습니다. 월이가 한별에게 미음을 먹이면 성민은 다음 날 쓸 물을 길어다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세 사람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좁은 방, 좁은 이불 하나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한별을 가운데 두고 성민과 월이가 양옆에 누웠습니다. 한별아, 잘 자거라. 성민이 한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월이도 한별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별은 두 사람의 사랑을 느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성민과 월이도 손을 맞잡고 잠들었습니다. 한별 너머로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새벽이면 한별의 울음소리에 깼습니다. 예전에는 성민 혼자 일어나 한별을 달랬지만
이제는 월이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서로 한별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둘이 함께 일어나 한별을 돌보았습니다. 월이가 미음을 데우는 동안 성민이 한별의 강보를 갈아주었습니다. 한별이 다시 잠들면 두 사람도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오늘 일이 많이 힘들었습니까? 월이가 조용히 물으면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과 한별이를 생각하면 힘든 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민은 생각했습니다. 자식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내의 얼굴이 보였고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이도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이마저 잃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울며 잠들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믿음직한 남편이 생겼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기다려졌고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별은 두 사람 사이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성민과 월이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행랑채 식구들도 세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셋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네. 그러게 말일세.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 한별이 참 복받은 아이야. 저런 부모를 만나서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민과 월이, 한별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고 힘들었지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이었습니다. 한별이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부쩍 자라 이제는 혼자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말도 제법 했습니다. 아베, 어메라고 또박또박 불렀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별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총명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성민과 월이는 한별을 데리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문득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베,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성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한별아,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오겠느냐? 아니에요. 개미들이 알을 물고 높은 곳으로 가요. 제비도 낮게 날아요. 내일은 꼭 비가 올 거예요. 한별의 말에 성민과 월이는 놀랐습니다. 아이가 자연의 징조를 읽다니 이것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성민과 월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최진사댁 사랑채에서 손자가 학문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군장이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손자 도련님은 도통 외우질 못했습니다. 이놈아, 하늘 천자를 몇 번을 가르쳐야 외우느냐? 훈장이 화를 내며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손자 도련님은 울상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천자문을 또박또박 읽는 소리였습니다. 훈장과 손자 도련님이 깜짝 놀라 담장 쪽을 보았습니다. 한별이 담장 틈새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큰 눈망울로 사랑채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훈장이 물었습니다. 한별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행랑채에 사는 한별이라고 합니다. 내가 방금 천자문을 읽었느냐? 예. 훈장님께서 가르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훈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천자문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이것을 읽어보거라. 훈장이 천자문을 펼쳐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한별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금생여수, 옥출곤강.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은 곤강에서 난다는 뜻이었습니다. 훈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금과 옥이 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별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훈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진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훈장과 한별의 대화를 듣고 궁금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사나리, 이 아이를 보십시오. 3살밖에 안 되었는데 천자문을 줄줄 읽습니다. 최진사는 한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영롱한 눈동자, 또렷한 이목구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성민 아베와 월이 어매의 아들입니다. 성민이 우리 집 머슴 말이냐? 예. 최진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민이 아이를 키운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총명한 아이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보자. 최진사가 직접 천자문을 펼쳐 어려운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한별은 잠시 보더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최진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총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자는 10번을 가르쳐도 못 외우는데 이 아이는 한 번 보고 외웠습니다. 너는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으니 알게 되었습니다. 한별의 대답에 최진사는 전율했습니다. 15년 전 그의 친구 박공도 이렇게 총명했습니다. 한 번 보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으면 깨달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최진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훈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손자의 책동으로 삼아라. 함께 서당에 다니게 하라. 예, 하지만 이 아이는 종의 자식입니다. 상관없다. 이런 총기를 묻어두는 것은 아깝다. 최진사의 명의 훈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과 월이는 최진사의 명을 전해 듣고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한별이가 서당에 다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성민이 말했지만 월이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합니다. 한별이가 똑똑한 것은 좋지만 너무 드러나면... 월이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종의 자식이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별이에게 잘 일러두겠습니다. 성민은 한별을 불러 앉혔습니다. 한별아, 아베 말 잘 들어라. 예, 아베. 너는 참으로 똑똑하구나. 하지만 너무 똑똑한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 알겠느냐? 왜요? 우리는 천한 종이란다. 종이 너무 똑똑하면 사람들이 시샘한다. 그러니 서당에 가서도 조심해야 한다.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베. 조심할게요. 성민은 한별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두다니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을까요? 월이도 한별을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한별이 훌륭하게 자라다오. 3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별의 총명함이 축복일지 아니면 화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별의 총명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맑고 영롱한 눈동자, 또렷한 이목구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일어나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최진사는 그 글씨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계유년이었습니다. 조정의 피바람이 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화가 일어나 수많은 선비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어갔습니다. 최진사의 친구 박공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공의 이름은 나헌이었습니다. 최진사와는 어릴 적부터 함께 공부한 벗이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급제하고 함께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사화가 일어났을 때 최진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지키느냐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느냐. 최진사는 목숨을 택했습니다. 관가에서 박공이 역적이냐고 물었을 때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공이 역모를 꾸몄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 때문에 박공은 죽었습니다. 최진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공이 끌려가던 그날 마지막으로 최진사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말입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슬픔이었습니다. 자네, 왜 그러는가? 박공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박공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박공은 끌려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은 백호가 지킬 것이다. 나비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박공은 죽었습니다. 삼족이 멸했습니다. 박공의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모두 죽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최진사는 그 후로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박공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꿈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는가? 왜 나를 죽였는가? 최진사는 악몽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5년이 지났습니다. 최진사는 여전히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공을 배신한 대가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박공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성민이 아이를 주워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산에서 주웠다고 백호가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진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호라니. 박공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은 백호가 지킬 것이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별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총명함, 그 눈빛, 박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박공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벗이여,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지만 하늘은 알 것이네. 내 아들만은 살려주게. 부디 아들을 지켜주게. 최진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공의 부탁을 저버렸습니다. 아들을 찾아 지키기는커녕 박공을 죽이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자신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진사는 촛불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행랑채 쪽이 보였습니다. 저곳에
한별이 자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박공의 아들일까? 최진사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박공의 아들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를 배신한 죄인으로서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박공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진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박공,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한별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당에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별을 관찰하며 정말 박공의 아들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 박공의 아들이라면 그때는 어떻게든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15년 전의 죄가 지금 다시 자신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었습니다. 마치 박공의 손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박공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주겠는가? 아니면 또다시 배신하겠는가? 최진사는 악몽 속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과연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